네,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 시작하겠습니다. 61번입니다. 각성의 임피던스가 6+J85민 평형 Y보아의 선간전압 220V인 대칭 삼성전압을 가했을 때 선전류는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전류를 구하려고 할 때 선전류부터 구하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Y부하가 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실수가 적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임피던스 6+J8이니까요. 합해서 제가 임피던스가 10이라고 할게요. 임피던스 10이고 Y부하의 선간전압 220을 가했습니다. 선간전압 220을 가했을 때 지금 선전류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흐르는 선전류 IL이 우리가 구해야 될 전류인데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순서대로 차근차근 보세요. 지금 선간전압 주어졌죠. 제가 이렇게 맨날 합니다. 선간전압을 가지고 상전압 구하고, 상전압으로 상전류 구하고, 상전류를 가지고 선전류를 구하는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계산해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선간전압 220이죠. 그러면 Y결선에서 상전압 VP는 얼마예요? 상전압 VP는 Y결선에서 상전압은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이니까 루트 3분의 22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IP, 상전류는 상의 임피던스분의 상의 전압입니다. 맞죠? 그래서 상의 전류를 구한 다음에 Y결선에서 상전류와 선전류는 같다. 이것이 그대로 선전류가 된다. 그래서 상전류 및 선전류는 얼마? 임피던스 10분의 루트 3분의 220이 선전류가 됩니다. 이렇게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야 실수가 줄어든다. 계산을 하면은 12.7A입니다. 한번 직접 그림을 그려서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62번입니다. 특성 임피던스가 400ohm인 회로의 말단에 1200ohm의 부하가 연결되어 있다. 전원측 20kV의 전압을 인가할 때 반사파의 크기는 단 선로에서 전압 감소는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임피던스가 있을 때 여기에 임피던스 Z1이 있고요. 여기에 임피던스 Z2가 있는데 이쪽 양쪽 임피던스가 다르기 때문에 임피던스 크기가 같으면 반사가 없는데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반사하는 전압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입력 E가 들어왔을 때 입력의 일부분이 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반사 개수가 뭐냐? 반사 개수는 Z2 플러스 Z1분의 Z2 마이너스 Z1만큼 반사를 하고, 그럼 반사되는 전압 E2는 뭐다? 입력되는 전압 곱하기 반사 개수만큼 반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요? 1200이고 400이죠. 1200 플러스 400분의 1200 마이너스 400 하면 1600분 800 하니까 0.5네. 0.5. 그리고 E2는 입력되는 전압 20kV 곱하기 0.5 하니까 10kV가 나옵니다. 즉 20kV가 들어오면은 임피던스가 다르기 때문에 10kV는 반사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답은 3번. 공식을 물을 때도 있습니다. 반사 개수 공식 물을 때도 있고, 이렇게 계산 문제로 나올 때도 있고, 또 전력공학에서도 잘 나옵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63번 봅니다. 대칭 삼성전압이 A상이 VA, B상이 A제곱 VA, C상이 AVA일 때 A상 기준으로 한 대칭분 전압 중
정상분은 어떻게 되는가 합니다. 우리가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있죠. 여기는 공통적으로 3분의 1이 곱해지죠. 3분의 1 곱하기 V0는 VA 플러스 VB 플러스 VC, V1은 VA 플러스 AVB 플러스 A제곱 VC, V2는 VA 플러스 A제곱 VB 플러스 AVC. 너무 자주 나오니까 꼭 외워주시고, 그러면 지금 정상분 전압 V1입니다. V1은 3분의 1 곱하기 VA 플러스 AVB 플러스 A제곱 VC. 그래서 V1은 3분의 1에 VA 플러스 AVB 플러스 A제곱 VC. 그런데 보세요. A상 기준으로 했을 때 VA는 그대로 VA입니다. VA는 VA이고 VB는 A제곱 VA입니다. A상 기준으로 했을 때 A 곱하기 VB는 A제곱 VA, VC는 AVA, A제곱 곱하기 AVA가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에 VA 플러스 A 세제곱 VA 플러스 A 세제곱 VA인데, A 세제곱 뭐예요? 360도죠. 360도는 1이니까 3분의 1에 VA 플러스 1, VA 플러스 1. 그래서 3분의 1에 3VA는 VA가 된다. 결론은 뭐 간단한데, 이런 과정을 거쳐야 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공식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회로이론 풀다 보면 계산 문제 어려운 거 굉장히 많고 제어공학에도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이런 문제는 공식만 외우면은 뭐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어렵다고 뭐 등한시 하지 마시고요. 이런 문제, 이런 공식들은 무조건 합격을 위해서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네, 믿어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64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RC 병렬 회로에서 전원전압 ET는 3의 스페이스 마이너스 5T인 경우 이 회로의 임피던스는입니다. 문제를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기를 보세요. 묻고 있는 건 뭐냐면 임피던스 Z를 묻고, 보기가 어떻게 되냐면 뭐 J 오메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J 오메가나 뭐 S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보기인데, 일단 이 회로에서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볼게요. 근데 병렬이잖아요. 임피던스는 어드미턴스분의 1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어드미턴스로 구하는 것이 더 좋죠. 어드미턴스로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어드미턴스는 R입니다. R의 역수 컨덕턴스죠. R분의 1 플러스 얘 뭐예요? 왜 리액턴스 XC는 J 오메가 C분의 1이잖아요. XC는. 그런데 얘의 역수 서셉턴스 병렬이니까 는 뭐예요? J 오메가 C분의 1분의 1. 그러면 뭐다? J 오메가 C가 됩니다. J 오메가 C. 여기에서 J 오메가를 우리가 몰라요. J 오메가는 모르는데 요걸 한번 보세요. 3배 익스파이셜 마이너스 5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J 오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보세요. 우리가 올러 공식. 익스파이셜 J 세타는 익스파이셜 J 세타 오메가 t예요. 왜? 오메가는 시간분의 각속도는 시간분의 각도니까 세타는 오메가 t입니다. 따라서
지금 익스펜스 마이너스 OT라 되어 있다는 것은 뭐다? J 오메가가 마이너스 5라는 거예요. J 오메가가 마이너스 5. 따라서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얼마? R분의 1에 마이너스 J 오메가가 5예요. 5C. 는 R로 통분을 하게 되면은 1 마이너스 5C에서 분모가 이제 R을 곱하면 R분의 5CR이 됩니다. 어드미턴스가 R분의 1 마이너스 5CR이니까 임피던스는 어드미턴스의 역수 얼마? 뒤집으면 되죠. 1 마이너스 5CR, 5RC분의 R. 네. 그래서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로율은 처음부터 공부하면은 어드미턴스, 컨덕턴스 왜 공부하느냐? 아니 그냥 저항과 리액턴스만 알면 되는데 컨덕턴스와 서셉턴스 이런 거 왜 공부하지라고 의문점 가지는 분들이 계신데요. 병렬 연결은 지금 특히나 교류에서 병렬 연결은 이렇게 어드미턴스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어드미턴스를 구하기 위해서 컨덕턴스와 서셉턴스의 개념을 이용하면 훨씬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64번에는 이렇게 어드미턴스로 구하면은 답이 2번이 됩니다. 2번. 65번. 다음은 회로에서 저항 25매 흐르는 전류는입니다. 볼게요. 먼저 25매 흐르는 전류니까 이 전류는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류원을 개방시켜 봐요. 전류원을 개방시킵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흐르는 전류, 이 전류원 없다고 보시면 어떻게 해요? 임피던스 전체 저항은 5 플러스 20분의 전체 저항은 25V 하니까 1A. 즉 전류원을 개방시켰을 때 I1이라 하면 I1은 1A가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두 번째, 전압원을 단락시켜요. 전압원을 단락시키면은 어떻게 5A 전류가 이렇게 분배가 되죠. 그러면 5A 곱하기 이렇게 흐르는 전류 얼마요?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저항 5 플러스 20분의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저항 반비라니까 남의 거 5가 됩니다. 그러면 1A. 그래서 이게 1A. 이렇게 얼마예요? 그러면 4A겠죠. 4A.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I2는 1A가 됩니다. 지금 전류원을 개방시켰을 때 I1 1A와 전압원을 단락시켰을 때 I2 1A가 같은 방향입니다. 따라서 전체 합성 전류는 더해서 2A가 됩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회로막 문제 중에서는 이렇게 중첩의 원리, 그리고 중첩의 원리 중에서는 제일 쉬운 난이도 문제니까요. 한번 연습해서 꼭 풀어주시고요. 해석도 한번 잘 한번 보세요. 네. 계속해서 66번입니다. 66번. 그리는 것 같은 평형 삼상회로에서 전원전압 VAB가 220V이고 부하 한상 임피던스가 2.0-J2옴인 경우 전원과 부하 사이의 선전류 IN은 약 몇 암피아인가 라고 합니다. 지금 구하려고 하는 이거죠, 이거. 이건데, 전원전압이 220이고요. 한상 임피던스가 2-J2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보세요. 제가 1번 문제에서 61번 문제에서도 했지만 지금 구하려고 하는 IA가 뭐예요? IA는 선전류입니다. 선전류 맞죠? 선전류를 구하려면은 선전류 바로 구할 수 없고 상전류를 구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상전류 구하기 전에 상전압으로 상전류 구하고
선간 전압으로 상전압 구하고 상전압으로 상전류 구하고 상전류로 선전류 구하는 이 과정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선간 전압이 220보여. 220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델타 결선이죠. 여기에 선간 전압이 220이니까 델타 결선 선간 전압, 상전압 그대로 똑같죠? 상전압도 그대로 220V입니다. 상전압 220이요. 그러면 이제 상전류 구합니다. 상의 전류는 뭐다? 상의 임피던스 분의 상의 전압이죠. 상의 임피던스 얼마? 그대로 대입합니다. 2.0 마이너스 J2 분의 상의 전압 얼마? 220이요. 220.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하면 계산기로 두드려 보세요. 그 다음에 뭐?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는 상의 전류의 크기는 루트 300고 각도는 30도가 늦습니다. 30도가 늦어. 그래서 이렇게 구한 상의 전류에다가 루트 3을 곱하고 각도를 30도 빼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164.64의 각도 15도인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처음부터 임피던스의 크기와 각도를 계산기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해서 상전류를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임피던스의 크기와 각도를 구하면 2.83에 마이너스 45도요. 그럼 뭐라고 해서 상전류는 상의 임피던스분 상의 전압인데 상의 전압이 220이고 상의 임피던스가 2.83에 마이너스 45도. 무조건 계산기로 두드려서 계산기도 사용법도 익숙해지시고요.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전류가 77.74에 45도라고 그랬죠. 그러면 선전류는 뭐다? 상전류에 비해서 크기는 루트 300이고 각도는 30도 늦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크기 77.74의 루트 3 곱하면 134.64가 되고 각도는 45도에서 30도 빼면은 15도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다. 계산기가 없다면은 어렵겠지만요.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풀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61번에서도 그랬지만은 천천히 바로 직접 선전류를 구한다. 뭐 이런 생각 버리시고요. 선간전압에서 상전압, 상전류, 선전류 순서대로. 61번과 지금 이 문제의 차이가 뭐냐면 위상을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데 그 위상은 계산기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네,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똑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67번입니다. 코사인 오메트리를 라플라스 변환합니다. 우리가 코사인하고 사인이 있는데 똑같죠. 라플라스 변환하면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했을 때 둘 다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죠.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인데 네. 똑같은데 요것만 헷갈리죠. 코사인은 코사인의 S입니다. 사인은 오메가예요, 오메가. 요거 할 때마다 좀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S냐, 오메가냐. 코사인이 S입니다. 코사인이 S, 코사인이 S다. 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사인은 헷갈릴 일 없으실 겁니다. 67번에는 2번. 68번 T형 4단자망 회로에서 ABCD 파라미터 중 C의 값은입니다. C의 값을 묻는데 한번 구해볼게요. A는 얼마? A는 이렇게 1 플러스 Z2분의 Z1. 그 다음에 B는 얼마요? Z2분의 어떻게 온다? 얘 곱하기 얘 플러스 얘 곱하기 얘 플러스 얘 곱하기. 그래서 Z1, Z2, Z2, Z3 플러스 Z3, Z1 이렇게. C는 이 하나밖에 없죠. Z2분의 1. D는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Z2분의 Z3 있는 거 외우셔도 되고요. 그림을 가지고 A, B, C, D 이렇게 되셔도 됩니다. 68번에는 4번이에요. C를 물었기 때문에 4번입니다. 69번. 라플라스 변환과 Z 변환이 모두 같은 함수입니다. 해설이 나와 있지만 델타 t입니다. 델타 t. 단위 충격 함수. 델타 t가 라플라스 변환을 해도 Z 변환을 해도 1입니다. ut. 단위 계단 함수 같은 경우는 s분의 1이고요. 형태는 비슷하면 얘는 기본이 z-1분의 z예요. 그래서 이것도 표 나온 김에 이런 것들은 정말 외우기만 하면 회로 이론에서 점수를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뭐 시험장 가서 유도할 정신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게 표 자체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꼭! 네. 그 69번은 1번입니다. 델타 T. 델타 T. 70번. R제곱 마이너스 4배 C분의 L이 0보다 작다의 조건을 가질 때 회로의 특성은인데요.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R이 있는 쪽이 R이 위치한 쪽이 크다. 과제동입니다. R이 같다. 임계. R이 있는 쪽이 작다. 부족이요, 부족. 얘가 공식의 형태는 다르게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R제곱 마이너스 4배 C분의 L이 0보다 작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R제곱이 4배 C분의 L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고요. R이 제곱이니까 루트의 4배 C분의 L이니까 이것이 2배 루트 C분의 L입니다. 이랬던 저랬던 간에 R이 위치하고 있는 게 0보다 작으면은 부족, 0보다 크면 과, 0과 같으면 임계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문제는 R이 있는 쪽이 0보다 작죠. 그래서 부족제동이 된다. 부족제동이 된다. 70번에는 4번입니다. 71번부터 본격적인 제어공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어공학은 뭐 풀이 과정은 다소 어려울 수가 있지만은 범위가 좁습니다. 범위가 다른 과목보다 훨씬 좁기 때문에 많이 풀어보시면은 나왔던 문제들이 계속重複해서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공부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또 점수 따기가 오히려 회로 이론보다 더 쉬울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절대 제어공학 어려워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1번 게르브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은 제어 시스템의 근계적이 J 오메가 축과 허수 축과 교차할 때 K는 얼마인가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허수 축과 교차한다 하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 근계적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이렇게 공연이 허수축과 교차한다는 거죠. 허수축과 교차할 때 K 값이 얼마냐 합니다. 이럴 때 허수축과 교차할 때 K 값은 루스표 만들어서 K가 0 되는 걸 찾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일단 루스표를 만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그 범위가 많지가 않습니다. 문제 유형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반복 조금 하다 보면 이게 나왔던 거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요. 괜찮으실 거예요. 일단 루스표 먼저 만듭니다. 이걸 통해서 특성 방정식이 어떻게 해요? 특성 방정식은 분모 플러스 분자죠. S 플러스 3 S 플러스 4 플러스 K가 0입니다. 그러면 S에 S제곱 플러스 7S 플러스 12 플러스 K가 0이니까
S세제곱 플러스 7S제곱 플러스 12S 플러스 K가 0이다. 그럼 루트표 어떻게? 1, 7, 12K죠. 그래서 1, 7, 12K. 그래서 루트표를 만들면 여기 얼마요? 7분의 얘 곱하기 84K. 그 다음에 네, 여기는 없죠. 그 다음에 여기는 K죠, K. 그래서 루트표를 만들어서 매번 똑같습니다. 얘가 0이 되는 K를 구하면 된다. 네. 그 이유는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요. 여기에서 K가 되는 0값만 찾으시면 된다. 허수축과 교차할 때. 그러면 얼마요? 얘가 0이 되면 84 마이너스 K가 0이 되죠. 따라서 K는 84가 됩니다. 네, 71번에는 3번 84. 루트표 만들어서 0이 되는 K값 찾으시면 된다. 72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시스템에 단위 계단 입력 신호가 가해졌을 때 지연 시간에 가장 가까운 값입니다. 이 문제는 좀 몇 가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 용납 플러스 변환도 할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연 시간, 시간 지연이라는 건 최종값에 50% 도달하는 시간입니다. 최종값에 50% 도달하는 시간. 그 개념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로그 혹은 ln, 로그의 개념도 좀 아셔야 돼요. 네. 근데 이 문제는 또 나왔을 때 또 답은 또 거의 똑같은 값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따라와 보시고 나서 만약에 안 되겠다 그러면은 답을 외우고 넘어가시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볼게요. 단위 계단 입력 신호가 주어졌습니다. 단위 계단 입력은 뭐예요? 단위 계단은 UT죠, UT. 즉 입력 RT가 UT가 됐습니다. RT가 UT.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CS는 S 플러스 1분의 1에 넘어가니까 RS가 되는데 RS가 얼마예요, 지금? RT가 UT잖아요. 그럼 RS는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S 플러스 1분의 1에 UT 라플라스 변환 얼마예요? S분의 1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CS는 S의 S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헤비사이드의 부분분수 전개법. 얼마? 얘는 S분의 A 플러스 S 플러스 1분의 B가 되죠. A는 얼마? A는 S 플러스 1분의 전체 분자 1. S를 뭘로 보내요? A 밑에 분모가 0이 되려면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A는 1이 됩니다. B는 어떻게? B는 남의 분모 S분의 1의 분모 밑에 B 밑에 분모가 0이 되려면 S를 마이너스 1로 보내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CS는 어떻게 된다? CS는 S분의 1 마이너스 S 플러스 1분의 1이 되죠. 그럼 여기에서 보세요.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라플라스 된 상태로 해석을 못하죠. CT를 하면 돼. CT. 시간의 함수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CS가 S분의 1 마이너스 S 플러스 1이니까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S분의 1은 얼마요? 1 마이너스 S 플러스 1분의 1은 뭐다? 익스펜셜 마이너스 T가 됩니다. 익스펜셜 마이너스 T.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이게 지연 시간에 가장 가까운 값이라고 했습니다. 지연 시간에 가장 가까운 값 뭐? 50%. 얘가 0.5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번 볼게요. 그럼 볼게요. 1, 0점을 넘어옵니다. 마이너스 0.5는 마이너스 익스펜스 마이너스 t가 넘어가니까 익스펜스 마이너스 t가 되죠. 그래서 익스펜스 마이너스 t가 얼마예요? 1 마이너스 0.5 하니까 0.5가 됩니다. 익스펜스 마이너스 t는 얼마예요? 우리가 보세요. 2의 마이너스 1승은 2의 1승분의 1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익스펜스 마이너스 t 어떻게? 익스펜스 마이너스 t면 익스펜스 t분의 1이 0.5 맞죠? 익스펜스 t분의 1 0.5니까 익스펜스 t는 뒤집으니까 0.5분의 1하면 2가 됩니다. 2.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하느냐? t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t를. 시간 t를. 그럼 여기서 좀 로그에 대한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보세요. 10의 제곱이 100이라고 하면은 10의 제곱이 100이라고 하면 어떻게 로그 10의 100은 2가 됩니다. 이게 로그 개념이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익스펜스 t가 2라고 하면은 어떻게 로그 2의 2를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로그 2의 2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로그 2가 ln이에요. ln. 계산기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ln2입니다. ln2. 이걸 타면 답이 0.7이에요. 그래서 0.7 답은 2번이 되는데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단위계산 입력이 UT가 S분의 UT가 단위계산 입력이고 이 라플라스 합의는 S분의 1이고 지연시간 50%고 여기에서 로그에 대한 개념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 복잡하다라고 생각 드시면은 0.7 왜냐면 지금 로그 2라는 숫자가 0.7이거든요. 그래서 에이 정말 모르겠다 하면 0.7 찍어주시고요. 아니면 이 정도 한번 따라와 볼만하다 하면은 한번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2번에는 답이 2번입니다. 0.7. 네, 계속해서 73번 하겠습니다. 전달 함수가 GS가 2S분의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5입니다. 이건 어떤 제어기인가? 보기를 보니까 비례냐, 미분이냐, 적분이냐, 비례 적분이냐. 보세요. 만약에 미분이라면은 이렇게 돼요. KS 이런 꼴입니다. 적분은 S분의 K 이런 꼴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례 적분이면은 똑같은 적분이니까 분모에 올 거고 비례 미분 적분이면 여기 이것도 있고 S분의 K도 있고 분자도 있고 분모도 있고 이런 꼴일 겁니다. 그래서 S가 분자에 있느냐 분모에 있느냐 이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볼게요. 일단 지금 이 분모 S가 있으니까 분모 분자 S분의 1을 곱해요. S분의 1을 곱하니까 분자는 S 플러스 3 플러스 S분의 5가 되고요. 분모는 2가 됩니다. 2. 그러면 얼마? 2분의 S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S니까 2S분의 5입니다. 그래서 얘는 S가 분자에 있고요. 분자에 있는 것도 있고 얘는 분모에 있습니다. 분모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미분도 있고 적분도 있는 거예요. 미분도 있고 적분도 있다. 그래서 비례 미분 적분 지역이 S가 분자에 있느냐 분모에 있느냐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74번 어떤 시퀀스 제어 시스템의 내부 상태가 9가지로 바뀐다면 이를 설계할 때 필요한 플립플롭의 최소 개수는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한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한 개가 있다고 하면 0, 1 두 개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다고 하면은 네 개인데요. 그 두 배가 아니고 보세요.
00, 01, 10, 11 이렇게 4개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3개가 있으면 6개가 아니고요. 6개가 아니고 000, 001, 010, 011, 100, 101, 110, 111 이런 식으로 8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9개지로 바뀐다잖아요. 그럼 얘 2개 안 돼. 얘 4개 얘 안 돼. 얘 8개도 부족합니다. 그럼 뭐다? 16개 즉 4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2의 n승입니다. 그래서 1개면은 2의 1승은 2개, 2개면은 2의 2승은 4개, 3개면은 2의 3승은 8개, 4개면은 2의 4승은 16개, 5개면 32개를 표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개이기 때문에 8개면은 3개만 있어도 되는데 9개이기 때문에 16개를 표시할 수 있는 4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의 4승 16개. 75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대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제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정식은 뭐 A, XT 플러스 B, UT의 탑. 얘가 뭐예요? 얘가 A죠, A. 그래서 상대방정식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특성방정식을 구해야 됩니다. 특성방정식은 뭐다? 특성방정식은 SI-A가 0이 되는 거. 이게 특성방정식인데 A가 뭐예요? A가 얘잖아요. SI는 뭐예요? S의 단위 행렬. SS의 00의 이게 SI죠. SI. 마이너스 A는 뭐예요? A는 얘. 0, 1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 그러면 뭐요? S에서 0 빼니까 S, 0에서 1 빼니까 마이너스 1, 0에서 마이너스 2를 빼니까 2, S에서 마이너스 3을 빼니까 S 플러스 3이 됩니다. 3. 이것을 특성방정식 구해볼게요. 어떻게? S에 S 플러스 3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가 0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가 0 그러면 얼마요? 3이니까 1, 2 S 플러스 1 S 플러스 2가 0 근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특성방정식 근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일단 볼게요. 얘는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죠. 2차 제역계가 됩니다. 그래서 X는 어떻게 돼요? X는 제가 AXT 했죠. 그래서 어떻게? AX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 X1, X2 그래서 2 곱하기 1행렬이다. 2 곱하기 1의 벡터다. 2 곱하기 1의 벡터고 특성방정식이 뭐다? 특성방정식은 여기 S 플러스 1, S 플러스 2는 0이다가 됩니다. 4번 제역에는 부족제동 아니죠. 지금 근이 뭐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면 서로 다른 음의 실근 서로 다른 음의 실근은 과제동이 된다. 과제동이다. 특성방정식이 어렵다기보다는 복잡하고 귀찮은 건 맞는데요. 풀다 보면은 이 푸는 요령, 특성 방정식이 뭔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놈이 뭔 소리를 하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문제는 풀 수 있는 게 이 특성 방정식이요. 네, 너무 개념적으로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특성 방정식 푸는 방법 SI-A 이렇게 나와서 답 찾는 것만 아시면 돼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렇게 풀다 보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시험장 가서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76번 지금 또 나왔습니다. 다시 특성방정식 근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거 복습한다 생각하고요. 얘가 뭐예요? 얘가 A죠. A입니다. 그래서 특성방정식 근은 SI-A가 0이 되는 거 찾습니다. S 뭐라 그랬어요? SS00 S의 단위 행렬입니다. SS00 마이너스 A가 뭐예요?
0 마이너스 3에 2에 마이너스 5입니다. 천천히 S에서 0 빼니까 S, 0에서 마이너스 3 빼니까 3, 0에서 2 빼니까 마이너스 2에 S에서 마이너스 5 빼니까 S 플러스 5. 네. 넌 어떻게 돼요? 얘 곱하기에 S에 S 플러스 5 마이너스 얘 곱하기에 2, 3은 6,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따라서 S제곱 플러스 5S 플러스 6이 0입니다.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6은 2, 3이죠. 2, 3이고 2 더하기 3 하니까 5가 됩니다. 이거 제가 뭐 이렇게 인수분해 했지만 자신 없다. 그럼 뭐 계산기에 2차 방정식 답 찾는 방법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계산기에 방정식 푸는 거 익혀서 푸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얼마? S 플러스 2에 S 플러스 3은 0이니까 S는 S 플러스 2가 0이 되려면 마이너스 2, S 플러스 3이 0이 되려면 마이너스 3.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서로 답은 음의 실근이니까 얘도 뭐 제동을 찾는다면 과제등일 거고요. 76번에는 3번입니다. 3번. 77번. 게르프 전달함수 GS가 S,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10일 때 특성 방정식에 대한 옳은 시근입니다. 뭐요? 특성 방정식은 원래 특성 방정식 뭐요? 1 플러스 GS, HS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뭐요? GS가 얘니까 1 플러스 S,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10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1은 어떻게 해요? 통분하면 S, S 플러스 1, S 플러스 2 분의 1은 뭐요? 그대로 가죠. S, S 플러스 1, S 플러스 2 플러스 10이 0이 되는데 제가 이런 거 나왔을 때 특성 방정식 구하려고 할 때 뭐예요? 분모 플러스 분자 했잖아. 분모 플러스 분자. 왜? 특성 방정식 얘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것이 분모 플러스 분자한 것이 0이 되는 거죠. 분자가 0 돼야 0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뭐다? 이 문제 나와서 특성 방정식 구하려면 분모 플러스 분자 하시면 돼요. 특성 방정식은 분모 플러스 분자구나. 그래서 S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2, 플러스 10이 0이 된다. 그러면 요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요거 S제곱 플러스 1, 2니까 플러스 3S 플러스 2 얼마? 다시 곱하면 S 세제곱 플러스 3S 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10이 0입니다. 그래서 이거죠. S 세제곱 플러스 3S 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10이 0인 것이 특성 방정식이 된다. 77번에는 2번입니다. 네. 78번 그림의 블록 선도에서 전달함수 R분의 C는입니다. 지금 R이 지금 외란체는 보이는데요. 혹시 그림 이렇게 그려도 되죠? 보세요. 이렇게 R이 갑니다. R이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서 G2 하고 C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H1, H2 가고 H1, H2에서 G1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쉽죠?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전달함수잖아요. 어떻게? 1 마이너스 분의 순방향 뭐예요? 순방향은 G2 피드백 뭐예요? 피드백 이거죠. 피드백 G1, G2, H1, H2 G1, G2,
H1에 H2. 그래서 78번의 답은 3번입니다. 3번. 그림이 약간 이상하게 보이는 것 뿐이지 기본적인 전달 함수 문제가 됩니다. 79번 자동 제어기의 과도 응답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1번 지연 시간 최종값의 50% 도달하는 시간이다. 앞에서 우리가 시간 구할 때 나왔던 문제죠. 이거 2차 제어기 한번 그렇게 볼게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2차 지연이라면 이렇게 가죠. 이렇게 하고 이게 정상값.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5%고 얘가 최대 오버슈트고 얘가 제2 오버슈트가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연 시간은 최종값의 50%에 도달하는 시간이 지연 시간입니다. 맞고요. 정정 시간은 응답의 최종값의 항목은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5, 마이너스 5%에 안정되기까지 요하는 시간이 정정 시간입니다. 100분율 오버슈트는 최종 목표값에 대한 최대 오버슈트의 비율이 100분율 오버슈트예요. 이거 말고 하나 더 헷갈리는 감쇄비 있죠. 감쇄비. 감쇄비는 최대 오버슈트 분의 제2 오버슈트.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감쇄비는 최대 오버슈트 분의 제2 오버슈트도 있다. 그래서 4번 상승 시간 최종값의 10%에서 100%까지 도달하는 요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완벽한 100%는 이게 100%는 어렵죠. 그래서 상승 시간이라면 10%에서 90%까지 도달하는데 요하는 시간입니다. 79번에는 답이 3번이에요. 4번이에요. 틀린 것은 상승 시간은 최종값의 10%에서 90%에 도달하는데 요하는 시간이다. 80번 그림의 회로와 동일한 논리 소자는입니다. 지금 트랜지스터가 주어졌는데요. 트랜지스터는 간단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에미터, 컬렉터, 베이스인데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C에서 원래 목표가 C에서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언제 흐를 수가 있냐? 베이스 전류가 들어와야 그때 흐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베이스에서 꼼짝도 안 하면 여기서 흐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베이스에 신호가 들어오면은 흐르는데 베이스에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못 흐르는 것이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럼 이렇게 볼게요. 보세요. 만약에 지금 플러스 5V요. 플러스 VCC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 5V가 입력됐다라고 했을 때 X에 0이 들어갑니다. 0이요. 그리고 Y에도 0이.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앞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신호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이렇게 D가 1이 출력되겠죠. 여기도 못 흐르고 여기도 못 흐르니까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출력될 겁니다. 따라서 X, Y, D라고 했을 때 보세요. 00, 01, 10, 11이면 00일 때 D에 1이 나옵니다. 그럼 볼게요. 다시 01이라 볼게요. 01. 01입니다. 그러면 갑니다. 쭉 가서 쭉 가는데 여기 0이니까 못 가죠. 그래서 이리로 쭉 갑니다. 그러면 1이죠. 그럼 뭐예요? 도통되어서 이렇게 흘러버립니다. 그러면 D로 출력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D에 출력이 없다는 거예요. 1령도 마찬가지겠죠. 1령도.
1, 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쭉 와서 1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출력이 가버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0이고 1, 1도 1, 1입니다. 이렇게 가서 하니까 이렇게 흐르고 여기에서도 1이니까 이렇게도 흐릅니다. D로 흐를 전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0. 이게 뭐예요? 1, 0, 0, 0. 1, 0, 0, 0은 보세요. 0, 1, 1, 1이 뭐예요? 0, 1, 1은 오화죠. 오화의 낫. 오화의 낫이니까 뭐다? 오화와 반대잖아. 그러면 노화가 돼요. 노화. 노화는 답이 1번이 됩니다. 오화의 낫. 오화의 낫이니까 1번의 논리소자가 된다. 그래서 트랜지스터 동작 원리 간단하게 이해하시면은 답을 찾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